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고민수입니다. 지난 4일 밤이었죠. 강릉에서 원인 모를 폭발음과 함께 큰 불길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놀란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시사반장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시민행동 홍진원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시민행동 홍진원입니다. 예, 다음으로 군사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남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의 김남권 기자라고 합니다. 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앞서 우리 군이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하늘에 섬광이 지속 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한테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큰 불꽃이 휙 날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많이 이제 좀 두근거렸죠.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펑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비행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 같아 하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죠. 그래갖고 돌아와서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봤더니 여기서 불이 엄청 나더라고요.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새벽 1시쯤 이번엔 미사일 4발이 잇따라 발사됐습니다. 불꽃이 치솟고 사라지더니 잠시 후 엄청난 굉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습은 강릉 시내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올라간다. 대형 화재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되자 SNS에는 전투기가 추락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불확실한 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하지 병장 안에는 시뻘겋이 하니 사람 잘 수가 있어요. 이북놈들이요. 요 때리는지 알았지요. 아이고 모르니까나. 현무 미사일의 탄두는 민가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A provocative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has elicited a sharp response from its neighbour, South Korea, embarking on dual military demonstr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나중에 보니까 어떤 부분으로 전해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 포사계 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이제 방송에 다 알고 줘요. 며칠 날에 몇 시에 한다고. 그런데 어제는 예고도 없이 그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더 놀랐어요. 자다가 모두 더 놀랐다. 밤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잠 못 자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군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역할 분담에 따라서 저희 부대는 이제 사격과 작전을 전담을 했고, 역할 분담에 따른 일부 조직이 사전에 10개, 5,000개와 관련되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 작전이라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사전 고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비행기가 추락한 줄 알았다, 아니면 북한에서 우리 쪽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줄 알았다 등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예. 그 폭발음이 들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걱정도 하시고 궁금하다는 내용이 이제 SNS에 많이 올라왔고요. 예.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이야기들 올라왔는데 좀 예를 들면은
뭐 폭탄이 떨어진 거다. 예.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폭발이 됐다. 뭐 심지어는 전쟁 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고요. 예. 낙타 지점을 찍은 영상이 SNS에 이제 게시가 되면서 네. 치솟는 불길을 보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강릉시청에 어떤 일인지 직접 문의하시는 시민도 꽤 많았는데 시청에서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예.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강릉 시민들이 이제 밤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궁금하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다가 네. 나중에는 강릉시도 그리고 언론도 어떤 뭐 확인도 안 해주고 그리고 재난 문자나 안내 문자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중에는 많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오마이뉴스의 김 기자님은 이 소식을 언제쯤 접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시간대 소리나 폭발음을 듣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그 여러 군데 전화가 좀 알 수 있느냐, 혹시 폭발음, 섬광 이런 게 났는데 네. 혹시 뭐 알고 있느냐라고 전화가 여러 군데가 와서 네. 저도 이제 시청이라든가 119 소방 또 그 강릉 경찰서 예. 이렇게 여러 군데 취재를 해봤지만 아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 SNS로 어떤 그 주민분이 올린 그 예. 아까 보신 그 영상을 좀 접해서 본 게 다고 그 다음에 또 기사가 2개 남겨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물론 중간에 없어지긴 했지만 거기에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조금 알았죠. 예. 어디에 기사가 났다는 거였죠? 그게 이제 주민들은 아침 7시 합참이 발표하기 전까지 합참 사실 7시에도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니죠. 근데 예. 그 전에 언론 기사가 없더라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 1시 25분 경에 새벽, 5일 새벽. 예, 5일 새벽에 예. 그 메트로 신문이라는 곳에서 예. 이제 그 강릉에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상황을 전한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로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노후된 군용기가 추락한 거 아니냐. 아. 예,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그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잠수함도 출연하고 이렇게 했던 지역인이만큼 이런 문자를 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예. 그 기사가 한 10분 뒤에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뭐 이 예.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추측성이죠. 예, 예, 예. 비행기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폭발음도 들렸고 한데 군에서는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지역은 안 그래도 뭐 추락도 있었고 방송 부장공비 사건도 있었고 수소연구소 폭발 사건도 있었고 안 그래도 강릉 쪽에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데 군이 이런 식으로 소극 대응하는 거는 주민들뿐만을 키울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기사를 처음 썼었어요. 합참에서 1시 한 40분? 근데 엠바고를 다 받았고 했으니 좀 엠바고를 좀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갔던 기사를 저는 삭제를 하고. 또 하나는 네, 또 한 신문이 있다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 또 하나 썼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좀 사실과 가까운 이렇게 예. 공군 비행장 18전투 비행단에서 예. 폭발이 났고 예. 그게 이제 미사일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났죠. 아, 그런데 그 기사도 내려갔습니까? 그 기사는 이제 이게 포털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예. 검색에 되는 기사가 있고 안 되는 기사가 예, 있는데 예. 그 신문사는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예. 합참에서 그걸 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만약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검색에 걸렸으면 아마도 그 기사도 내리라고 요청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예, 그렇죠. 이제 예.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왜 군에서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알리려는 언론의 그런 행동조차도 제지를 하고 관여를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건을 먼저 수습하려는 이제 생각이 일단 그 조직 내부에서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한 외부에서 의혹을 이제 지금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뿐이잖아요. 네네. 나머지를 제 3자가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 혹시 낙탄 지점이라든가 또 원래 그 골프장에 떨어졌다는 그 위치가 다르다든가 예. 아니면 뭐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좀 컸다든가 예.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장을 즉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탄과 관련해가지고 뭐 몇 가지 일반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게 있는데 한 2가지 정도로 그 원인을 요약 압축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기계적 결함 때문에 낙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예. 또 하나는 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낙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2가지 정도로 많이 알려졌는데 김 합참의장은 무기 제작상에 일부 결함이 있었던 것을 현무2가 추락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ADD에서 지금 초기 판단하는 것은 제어계통의 장치 결함인 것으로 현재 초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발사 전 점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기존 보유 탄도를 전수 검사하고 업체의 제작 관리 과정까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추측이고요. 예. 뭐 만약에 운용상의 결함이 있었다면 이제 그거는 조사를 해봐서 나올 문제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가 이른바 엠바고라고 하는 거, 보도 유예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기자님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국방부나 합참을 이렇게 출입하거나 한 게 아니고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 들었는데 취재를 해보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그 대응 발사가 4일 11시경에 발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4발이 더 발사됐고. 그런데 하루 전에 3일 오후에 출입 기자단들에게 이제 대응 발사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공지를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도 자료를 냈는데 대신 5일 날 발사 다음 날인 5일 7시까지 보도 유예를 좀 해달라, 엠바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보도 유예라고 하는 게 그 훈련 자체, 대응 사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보도 시점을 5일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사고와 관련된 엠바고는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엠바고라는 게 이제 자체가 나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원래 흔히 있는 일이죠. 이제 엠바고가. 그런데 이번 사건에 좀 비추어 본다면 이번은 이제 그 대응 발사 미사일을 몇 발을 발사하고 대응 사격을 했다. 그 자체가 엠바고였지. 중간에 사고 난 것에 대한 건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간에 엠바고 기간 안에 또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도 엠바고를 적용해서 보도를 금지시킨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낙탄 사고가 발생해서 강릉 지역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원인을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이 관련 소식들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엠바고 때문에 그랬다, 국방부의 보도 유예 요청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고와 관련돼서는 보도 유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언론, 매체 쪽에서도 약간 신경을 쓰고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불안이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잠깐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다음 얘기 좀 나눠가 볼까 합니다. 이번 사고가 난 개요를 이 팬넬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다 쪽을 향해서 가야 될 미사일이 육지 쪽으로 날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탄두하고 추진체가 분리돼서 전부 떨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추진체하고 탄두가 분리됐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게 만약에 비행 중에 분리가 된 거라면 어떤 미사일의 어떤 설계 결함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설계보다는 제조상의 결함 이런 것 때문에 비행 중에 분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분리된 거면은 그 엔진 제어 계통이나 이런 것 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간에 그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 현재로서는 현상이 이렇게 분리가 됐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됐다까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탄두하고 추진체가 분리가 되고 추진체가 연소되면서 그렇게 많은 불꽃을 내고 또 화염을 내뿜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군의 공식적인 지금까지의 발표 입장인데요. 그게 추진체에서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그 정도의 불길이 일고 또 화염이 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촉매제 역할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로켓은 무기의 대부분이 연료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양의 연료를 싣고 있는 건데 그게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지 않고 1km도 안 날아갔으면 엄청나게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화재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연료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떨어져서 불이 붙었으니까요. 추진체만으로도 그 정도의 화염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실제로 우주 로켓 사고 같은 걸 보셔도 이게 폭발물을, 그러니까 탄두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 로켓이면 당연히. 그래도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폭발이 생기는 게 그게 순전히 추진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발사했다라고 하는 현무 2C의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길래 그 정도의 많은 연료를 담고 있는 건가요? 800km에서 1000km 정도 예. 날아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연료를 거의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추락한 거니까요. 예. 뭐 굉장히 많은 양의 연료가 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이 바다 쪽, 동해상 쪽으로 날아갔어야 되는데 육지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떨어진 지점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인근에 있는 군부대의 골프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5번홀 정도의 골프장 부근에 떨어진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소문을 나 있는데 예. 그 페어웨이 그 안에 좀 낙탄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탄두가 터졌는지 폭발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강릉시민이 다 알 정도로 터졌으니까 예. 아까처럼 추진체만 이게 화재가 일어난 건지 그런 것들은 자세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게 이제 지금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게 상당히 그 위험성을 내포하는 곳에 떨어졌다 그러면 심각성이 더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군 당국에서는 뭐 정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얼핏 흘러나오는 얘기가 골프장 쪽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위험성이 좀 더 적은 곳에 떨어져서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해외에도 너무 하는 거지. 연애실도 개방을 한 이 비오는 우리 강릉 시민들이 이렇게 비 맞게 해놓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농성이라도 벌리러 왔나요? 우리 국회의원들과 하고 시의원들이. 지난 7일이었죠. 금방 이제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서 사고 현장 18전투 비행단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하는 모습도 VCR을 통해서 아까 보셨을 텐데요. 그때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김 기자님 거기 다녀오셨죠? 예. 예,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대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험악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분명한 것은 그 현장 출입을 막았는데요. 예. 4시에 이제 국방이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배 의원하고 김병주, 송옥주 이렇게 의원들이 이제 왔고 또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민주당이 또 강릉시 기초의원들 이렇게 좀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왔었는데 비행단 단장은 앞에 나와 있지 않았었고요. 예. 지금 병사들이 정문에 이렇게 좀 나와서 미리 어떤 우발 사태를 대비해서 좀 막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예. 이쪽 바리케이드 바깥쪽에 그 육군 그 미사일 전략 사령관 예. 그 사령관이 나와서 막았는데 여기 네. 좀 흥미로운 것은 김병주 의원이 예. 사성장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육사 40기고 지금 그 사령관이 육사 45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김병주 의원은 또 미사일 부대장도 했었어요. 사령관도. 예. 그러니까 바로 직속의 후배고 선배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애매했겠죠. 예.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현장을 왜 못 보여주느냐. 예. 그러니까 현장은 잘 보존되어 있다. 예. 그럼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허락을 뭐 누가 하느냐라고 좀 물었고요. 그러니까 예. 비행 단장에 있다. 자기는 육군이고 예. 여기는 비행단이기 때문에 공군이다. 예. 그럼 비행 단장 나오라 해라. 연락해라.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은 못한다고 아니고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후속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라. 지휘 보고를 해라. 예. 알겠다. 이것도 안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좀 요연하게 그냥 받아 있던 상황이었죠. 예. 근데 거기서 그 미사일 사령관 예. 좀 이정웅 중장인데 이 상황에서도 그 현무투의 그 우수성을 또 이렇게 예. 거기서 이렇게 깨알 자랑을 좀 했었어요. 예. 현무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으로 기진에 낙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릉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 18 전투비행단 전우와 그 가족분들이 바로 기지 내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군인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낙탄된 상황에서 그 안전성이 있었다는 점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현무 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이 탄두가 터지지 않은 것은 비정상 비행 중이라도 확실한 그 타격, 폭파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이번에 증명을 하였고, 또 일부 추진제가 남은 상태에서 연소가 됨으로써 이러한 시민분들이 놀라셨는데,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불행 중 그래도 매우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이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비행단 왼쪽에 있는 면회실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철로 이렇게 문을 쇠사슬로 감아놓고 이제 막고 이렇게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마치 시위대 들어오는 거 막는 것처럼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의원들 반응이나 뭐 취재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취재진들이야 그냥 지켜보는 건데 그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장관이 그 자리에 전화를 막 했었고 차관도 전화를 했었고 합참의장한테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받는다고 평상시에 내전을 연락은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았다. 그 자리에서 왜 안 받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피한 거 아니냐. 뭐 국방부 장관이 막았느냐. 대통령이 막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설전이 오가고 설전이 오갔었죠. 저걸 복원하고 지난 4일 밤 현무 미사일 탄두가 떨어진 공군부대 골프장입니다. 잔디 지역에 10여 미터의 큰 홈이 파였습니다. 날라오면서 그 지면과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일자 추진체하고 발사체하고 탄다고 따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충격을 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 충격하고 발사대는 넘어가고 여기는 탄두만 있었다고요? 네. 추진체가 유료 저장고 부지에 추락하면서 화염이 발생했고 추가 충격으로 파편들이 여기저기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고 내 잔디와 소나무가 일부 타고 철제 구조물과 울타리가 파손됐습니다. 유료 저장고는 보안을 이유로 촬영이 금지돼 이 내용은 군 관계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사일 추진체의 낙하 지점이 유료 저장고로 밝혀지자 부대를 찾은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왔다면은 유로고까지 번져서 폭발할 수도 있었고 대형 화재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런 사고죠. 낙탄 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불과 민가와 수백 미터 떨어진 군부대 유료 저장 시설에 미사일 추진체가 떨어진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이 낙탄 사고가 난 현무 미사일은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게 육지 쪽으로 얼마 날아가지 않아서 이게 추진체하고 탄두하고 분리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비행거리가 좀 더 길었다면 그게 이제 그 민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이 폭탄이 떨어지는 그 아찔한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왜 거기서 발사가 되는지도 사실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미사일이 거기 배치됐었는지 언제부터 이게 배치가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정확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관례다 보니까 이번에도 주민들한테 일부 뭐 안내를 했다고 하지만은 미사일 발사라는 안내가 아니고 사격 훈련이 있다. 이 정도로만 사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폭발 의미를 들었을 때 이게 미사일 사고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의견들을 좀 냈던 것만큼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행단 같은 경우도 장소만 제공하고 실제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대는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을 해서 발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도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추측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서 주로 발사를 했죠? 주로 2017년경에는 이게 강원도 고성 근처에 있는 해안 사격장에서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성에서 발사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영동 지역의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에서 연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이 강릉이라는 곳이 대응 미사일 사격에 지점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강릉 도심에서 사격을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습니다.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왜 인구 밀접지구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사일 낙탄 사고가 이번에 발생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이 똑같은 종류의 그 현무 2C나 아니면 현무 미사일 중에 이렇게 낙탄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까? 현무 2 계열로 보자면은 2017년 9월에 한번 낙탄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이요. 예, 근데 이때는 이제 강릉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성 지역이었고요. 그때 발생했는데 원인은 어떻게 규명이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 정확히 어떤 거라고 발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대외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다?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말씀 중에 현무 2C도 나왔고 2A도 나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뒤에 알파벳이 붙는 게 왜 다른 거죠? 처음에 나온 현무 2는 300km 사거리가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개량해서 500km 사거리가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걸 현무 2B라고 부르게 됐고 사거리에 따라. 그러고 나서 이제 800km에서 1000km 사거리가 나오는 개량형이 또 나오니까 이제 그 현무 2C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개량형이 나올 때마다 순서를 확 구분하려고 A, B, C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신속하게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런 어떤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위험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불안감, 혼란을 키웠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정보를 모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를 통합방위체제와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요? 통합방위법상 중앙정부 그리고 뭐 광역단위, 시, 군, 구 단위에서도 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이 통합방위법에 의거해서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해서 이 협의회 의장은 강릉시장이 되고요. 강릉시장은 뭐 경찰서장, 그다음에 뭐 소방서장, 그리고 이제 강릉 관내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부대 부대장들도 다 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미 강릉시에는 이런 라인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던 거고요. 강릉시장이 마음만 먹었어도 지난 4일 이 폭발 사고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여서 실제로 이제 가동을 할 때는 거의 전쟁에 준할 때 이제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 즉 이제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장이 기관장이 돼서 군, 뭐 혹은 경찰, 소방 전체를 지휘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마 국방위원이 강력하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한 국방시설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또 옛날 우리가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국방 문제만큼은 고통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전쟁 억제력을 갖지 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훈련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해야 된다.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훈련이지 않습니까? 실전이 아니고 훈련이면 적어도 기관과 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우리가 좀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여지를 좀 줬으면 좋았는데 물론 보안을 중시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정보를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상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비상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네. 충분히 시민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만들어 놓은 통합방위 협의회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었다. 그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이 낙탄 사고 자체를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했다면 정말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던 거고 예. 그리고 인근의 주민은 물론 뭐 1, 2km만 벗어났어도 사실은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제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제 묵묵부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릉시가 책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전시 상태라든가 준전시 상태 이런 아주 비상 상황. 물론 예. 이제 지금 그 당시로 본다면 그 주민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예. 시장도 그 정도면 좀 이 정도면 문자를 좀 한다든가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다라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일단은 이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 통합 방위 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훈련 상황하고는 구분되는 네. 거고 일반적인 훈련 상황에서는 뭐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훈련 사실을 미리 통지를 해서 그걸로 우리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라는 이제 군 측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상황은 좀 다른 거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알리는 시스템 자체가 별개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대목이 하나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 경우에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매뉴얼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군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와 군부대에서 폭파됐다. 이거는 무슨 비상사태나 어떤 비상령을 발동해야 되는지 시스템도 없고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충무훈련, 을지연습, 통합방위훈련, 대테러훈련, 재난안전훈련까지 이르기까지 기본계획 다 수립돼 있고 거기에다 매뉴얼 다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 다 책정돼 있고 이럴 때 책임 있게 정부가 수습해야 된다는 책임조차도 명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재난형 안보 사태로 봐야 되겠죠. 그때라도 신속하게 군이 경보방송을 내보냈었어야 됐어요. 네. 적어도 강릉시에는 세부적인 훈련 내용은 엠바고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군에서 훈련 중에 비정상적인 비행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사일이 떨어졌지만은 시가지하고 전혀 없으니 시민들은 안전하게 생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줄을 낼 수가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마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유사시에 군이 시민들한테 도움을 스스로 못 받게끔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자, 사고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피해가 크지 않아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 우려, 걱정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릉 전투비행장 인근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러면 낙탄 사고가 또 발생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죠. 미사일 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예. 최소한 이 진상 규명이 되고 예. 문제가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으로 발사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확실해지고 또 쏴도 안전한지가 확인될 때까지는 아마 안 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또 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하면 대응 사격하지 않을까요? 사격은 하겠죠. 일단은 현무2 미사일의 지금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쨌든 대형 사격이든 뭐든 사격은 아마 당분간 못할 거고요. 아, 그러니까 현무 가지고는 대응 사격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가 확인될 때까지는. 그리고 근데 앞으로 대응 사격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군 당국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네. 일단 강릉이 제 생각에는 사격을 할 수 있는 가장 동해안 축선에서는 가장 북쪽이라서 지금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행장이다 보니까 어떤 넓은 여백이 있고 또 처음부터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장비 가지고 들어와서 발사하기도 좀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릉 비행장을 선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군에서도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입장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많이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설령 대응 사격을 한다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난 다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네, 저희도 볼 때 일단 진상 규명이 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상 조사를 어떻게 할지 또 진상 조사를 누가 할지 이제 군만 해서는 지금 이제 신뢰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할지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의 문제라 그러면은 조금은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기계적 결함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엔 이 전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되고,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현무2 계열은 뭐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발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특히나 이번 사고가 난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분석이 다 끝날 때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발사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아직까지 뭐 원인 조사도 안 됐으니까 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나온 얘기는 일단 조사 정도고 일단 조사가 끝나고 원인이 밝혀져야지 구체적인 대책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덧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홍 위원장님, 그 강릉시의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낙탄 사고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영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낙폭은 군이 오히려 이제 시민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고 정부와 그리고 강릉시는 불안해하는 강릉 시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한 이 미사일보다도 더 비정상적인 것이 군과 정부 그리고 강릉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홍 위원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우리 나머지 두 패널 분께도 똑같이 마지막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좀 계기로 본다면 이제 북한 미사일을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 미사일도 아마 좀 혹시 이렇게 아까처럼 오발이든 낙탄이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옛날에 기계식 미사일보다 요즘에 전자 미사일화 되니까 이 프로그래밍이 좀 잘못돼서 이렇게 거꾸로 날아오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항이라고 치더라도 예. 이게 이제 적군을 가상 목표를 향해서 발사한 미사일이 우리는 아군 부대에 떨어지고 강릉 시민들 전체가 놀랄 정도로 폭음과 화염 이런 성광이 발생해갖고 그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강릉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이 불안이 떨었지만 어디든지 그걸 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보안 상황하고 좀 그리고 그 긴급 재난 상황을 좀 구분해서 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좀 재난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즉각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를 좀 보완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홍 편집장님. 사실 이 현무투라는 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인데 네.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좀 안타깝다고 보고 예. 뭐 모든 무기 체계가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함이 있다 그 자체보다 결함이 발견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확실하게 고쳤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논의를 이어가 주신 세 분 패널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우리 국민을 잡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지 우리 시사반장에서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단장이가 지금 가서 계급이 어떻게 되죠? 예, 준장. 아니, 비원회식도 개방을 한 이 비원회 강릉 시민들이 이렇게 비 맞게 해놓고